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이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뉴스레터 K는 총선 관심 지역 출마자분들 한 명씩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성남 분당 갑 민주당 예비 후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네, 일단 분당 갑 출마의 변부터 저희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제안을 거절하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분당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과 재건축을 통한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판교 분당에 도전했습니다. 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강원도지사를 지내셨고 주로 강원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서울 종로 출마도 거론됐었다가 다시 분당으로 오시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좀 너무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하신다면요? 네, 제가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야를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히딩크 감독은 외국인도 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는 우리 제주도지사 하다 지금 인천 계양에 출마했잖아요. 네네. 우리 홍준표 지사는 동대문에 있다가 경남지사 하다가 지금 대구시장 하잖아요. 네. 결국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도 전라도 분이 경상도에 가서도 당선될 수 있는 게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당 판교를 만들어내려면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잠깐 여기서 상대인 안철수 후보께서요. 이 후보님에 대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아직도 강원도가 낙후된 곳이 많아서 그분이 하실 일이 참 많은데 원래 강원도에서 공천 받으시고 거기서 일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은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판교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가는 지탱 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이 36위인데 예. 결국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재건축을 통해서 30년 된 분당을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저는 판교 분당이 맞다고 보고 이 모델을 네. 제가 원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해봤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강원도에도 좋고 전국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분당갑 지금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갑의 민심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 여론조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3번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는 높은데 2년간 한 게 별로 없다는 게 평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광재는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평하고 계시고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점차 제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저희 호감도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분, 일할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것을 주로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분당갑이 보궐선거 과거에 포함해서요. 지금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6번 당선한 보수의 비교적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네. 안철수 예비 후보에 비해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강점을 생각하시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하는 부분일까요? 첫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진정성. 그러니까 재건축이 분당에서는 핵심 이슈인데 저는 서현동 시범지구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애로를 함께 느끼고 있죠. 두 번째로는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인데 네. 결국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재건축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결국은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력의 문제인데 네. 이건 여야의 힘을 다 모아야 되고 경기도의 힘도 모아야 되고 성남시에 모아야 되고 중앙정부의 힘도 같이 모아야 되는데 네네. 이건 결국은 사람 부자인 제가 훨씬 더 잘할 거고 정치력도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가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안철수 예비후보는 그 이광재 후보님하고 비교해서 본인의 장점을 이 지역에서 내가 안랩 본사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오랜 연고를 강조하셨는데 아까 잠깐 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이 아직은 좀 낯설어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반론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일단은 판교라는 도시를 누가 만들었죠?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이게 IT 혁명의 본거지로 이 도시를 기획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판교라는 도시를 기획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저는 안철수 후보도 잘 아실걸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네. 이 초기 벤처 2004년도니까 초기 벤처가 막 태동할 때 네네. 이분들과 같이 모태펀드의 법률을 만든 것도 제가 강력한 기획자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벤처 생태계가 돌아가는 그 생태계를 만든 사람이 저는 그중에 강력한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저희가 만든 도시를 만들고 이 벤처 생태계를 만든 그런 법률과 입법과 예산을 만든 게 저라면 네. 제가 기여한 게 있다면 거기에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 안 후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개혁신당의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류호정 의원 같은 분이 많이 성장해야 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싶고요. 그분이 판교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교에 보면은 7만 5천 분 정도 일을 하시는데 2만 분 정도만 이 근처에 사시고 나머지 5만 5천 분 정도가 화성, 용인, 서울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거,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좀 벤처단지답게 너무 성공한 기업만 아니고 좀 성수동처럼 이런 벤처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는 이런 걸 같이 요정 의원하고 같이 만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예. 4월 10일 총선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4%, 이광재 후보님은 39%를 집계 됐는데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참고로 이번 결과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청취자 여러분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후보님 지금 한 달 조금 안 남은 시간이거든요. 역전이 가능하시라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언제일지 또 한 발 더 뛰는 게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5%면 3%만 앞서면 되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다들 놀라고 있죠. 저는 결국은 이 지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네네. 결국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야탑동, 임해동에 계시는 분들은 고도 제한 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저 이광재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교통 문제 이 판교 IC까지 40분이나 밀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광재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 주민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광재를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제가 빠른 속도로 지도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그 재건축 언급을 하셨었는데 분당갑의 현안 중에 최대 이슈가 재건축을 갖기도 해요.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앞으로 만약에 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이신가요? 첫 번째로는 선도지구가 빨리 지정이 돼서 이것이 또 한 번의 시범지구화 돼서 이 모델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경제성인데 이 기반시설하고 교통, 이주단지 부담 이거를 주민이 다 떠안으면은 경제성이 없잖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과학고를 신설한다든지 이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영재고등 이 교육 부분을 강화해야만 결국 이 도시가 훨씬 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아마 결국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캐나다에 있는 이카오에서 항공기구에서 고도 제한을 풀어야 15층까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건 제가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도를 강조하시던데요.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재건축 또 이주가 완성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은 국토부 장관 또 용산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후보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영민이 볼 때는 예. 안 후보는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네. 자, 결국은 이건 여야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일산, 파주, 일산도 좀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신도시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회에서 여야,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이런 것이 총의를 모으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정당만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역할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문제를 풀어야만 또 도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이 요구하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지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 그다음에 일을 해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를 아우른 정치력 또 일을 해보신 경험 같은 거는 후보님의 그 이력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또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여러 가지 경험 바탕하셨고 또 국회에 계실 때는 기재위 간사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도 있으시던데 혹시 재건축 이슈 외에 대표적인 또 정책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교육 공약입니다. 제가 네, 많은 네. 분들이 아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거를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이번에는 분당판 EBS 위대한 수업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 IT가 판교에 IT 인력이 많잖아요. 네네. 이 IT 인력과 이곳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방과후 수업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거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뜨리게 되면 예. 우리가 그 코딩 수업이나 AI 수업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 유엔 대회 같은 걸 만들어서 생각하는 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만들어낸 교육의 진심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탄천이라는 거. 예예. 이거는 제가 이 강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생태에 대한 일책이 많은데 이 하천 부지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예. 수많은 분들에게 탄천 운중천을 걷고 하시거든요. 여기를 양재천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고수부지처럼 수영장이 있거나 이런 문화시설 같은 걸 만들게 되면 훨씬 저는 돈은 적게 들이고 행복도는 높일 거다. 파크 골프장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운동할 수 있게. 네네. 그러니까 교육과 이 문화, 이 탄천, 그다음에 성남에 와 보니까 아트센터가 이게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비하면은 좀 더 많이 발전하면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를 가보니까 네. 저녁에 공연이 있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고 도서관이 있는 곳이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 문화, 탄천 또 아트센터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총선 판세도 잠깐 여쭤볼게요. 분당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현재 수도권 판세 또 주요 변수 후보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로 봐서는 예.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어느 정당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60%가 현 정부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결국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네. 민주당에 있을 경우는 단결과 통합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네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탄천 같은 데를 걸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좀 단결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단합만 하면 네.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 정부를 좀 따끔하게 집권 3년차를 심판할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민주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저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겸손과 단결만이 국민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결, 단합, 또 통합 말씀하셨는데 후보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원조 친노라는 평가도 받으셨는데 이번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뭐 비명 행사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금 친 이재명계에 무게가 실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공천이 거의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예. 제가 이번에 그 선대위에 참여한 것도 우리가 빨리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 이번에 후보로 나선 분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네. 이번에 낙선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당에 더 헌신하면 그거 반드시 나중에 기억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그 무소속을 당이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당이 네네.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소속 압박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시간을 살지 말고 역사 속에 살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를 혼내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때 어려움을 겪은 민주당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조금 더 헌신해 주시면 반드시 이 당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국민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에 있다가 막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겐 거대한 사실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잠깐 그 안철수 후보께서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정책 토론을 지금 후보님이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민원 파악이 우선이고 또 둘만 하는 건 또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하시면서 사실상 거절하셨는데 그럼에도 양자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예. 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버 보면은 맛집 리뷰 있잖아요. 네. 먹어보고 난 다음에 리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아니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이 심각하면 불러서 뭐 둘을 부르든 셋을 부르든 해가지고 그럼 성실하게 답변하고 저는 얼마 전에 그 고도 제한 완화 그분들이 추진위원회가 왔을 때 제가 답변 드리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불러서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공동 공약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저는 제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기는 토론을 저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토론을 하고 서로 공약이 같아지면 현실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자, 한 3,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되시면 향후 행보 그리고 정적인 포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려운 분당갑을 선택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행복 도시를 만드는 이 모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친 국민들, 힘든 국민들, 정체 절망한 국민들한테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고 저도 이런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이것을 전국으로 퍼뜨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분당갑 민주당 후보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관련해서 여론조사 수치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릴게요.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거고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지난달에 면접원에 의해서 조사가 시행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60이고요. 긍정평가가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에 KBS가 의뢰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